안녕하십니까. 승무권의 혼술, 광화문 민심이 다시 폭발한 10월 9일 한글날 두 번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저희가 있는 자리가 프레스센터입니다. 프레스센터하고 제 뒤로 보이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나아가서 구속을 요구하는 그런 민심을 표출하는 그런 강작의 민심이 표출되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있는 곳부터 저 멀리 뒤로 청와대 앞, 그러니까 경복궁 앞입니다. 그 강화문이 있는 대문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까지 인도가 완전히 사람으로 찼습니다. 인도 차도 다 사람으로 찼습니다. 10차선, 12차선 차도까지 완전히 다 사람으로 찼죠. 여기 거리가 약 2km 가까운데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시청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뒤에 있는 이 인파 줄이 그대로 시청 광장까지 쫙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대문을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 집회가 있고, 태극기 집회죠. 태극기 집회가 있고, 오후 4시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합류합니다. 지금 3시 반이니까 한 30분 후에 여기서 다 합류를 하고, 여기서 다시 또 같이 집회를 하다가 청와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행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인원이 얼마냐, 뭐 100만이냐 200만이냐, 뭐 서초동 집회, 그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 거기서 일종의 간제 데모였죠. 거기서 뭐 300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숫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때 강우병 파동, 그때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때도 쫙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밤에 촛불 집회 모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떤 장례 행렬, 또 노제, 그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에 한국을 찾아서 여기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여기 다 찼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많아도 이쪽과 이 시청 광장까지 이렇게 다 찬 것은 2016년, 2017년 초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촛불 집회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그때 같이 열리곤 했죠. 가장 촛불 집회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2016년 연말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상당히 추운 날이었죠. 12월 달에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본 인파, 그 인파에 비해서 지금 이 청중들, 이 인파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항상 촛불 민심 이야기를 하죠. 촛불 민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다 이러면서 도덕성을 내세우는데, 지금 도덕성 다 무너졌죠. 그리고 정의, 공정 가치 다 없어졌습니다. 조국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만한 인파가, 촛불에 못지않은 인파가 거리로 나왔다면, 광장 거리로 나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의 민심이 갈라졌는데 서초동으로는 한쪽에 가고, 그런데 뭐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힘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지금 강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초동 집회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 강화문 집회는 제가 오늘 앞서 촬영한 부분에서 김정현 작가가 나왔었죠. 국민소설 아버지를 쓴 김정현 작가가 오늘 이 강화문에 같이 집회에 참석하러 나왔다가 아까 조금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구난방, 뭔가 중심이 없이 막 흩어져서 한다는 것이죠. 저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전부 다 따로따로 막 그거를 이쪽에 그거 외치고 저쪽에서 그거 외치고 한다는 겁니다. 자, 소설가적 표현으로 중구난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갖고 통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론과 별개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범법 혐의들을 다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이 정권 차원에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를 보죠. 정경심 씨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동안 3번 검찰에 어제까지 소환이 됐죠. 그런데 뭐 소환돼서 마치 침대축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조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조서를 그러니까 진술 그러니까 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조서를 읽는데 시간 다 보내면서 또 기획된 검찰 출석, 가령 뭐 10월 5일 같은 경우에 서초동 집회가 있는데 그 검찰청사 둘러싸고 집회가 있는데 그날 선택을 해서 날짜 딱 선택해서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런 기획된 소환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막 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수사 방해하는 거죠.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3번 소환했으니까는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쨌든 조만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정경심 씨는 지금 새로운 혐의까지 또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이 사무국장, 그러니까 운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하면서 2억 원 받았죠. 1억을 받았는데 그 돈이 이사장인 그 조국 장관의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에게 들어갔다는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 동생은 배임 수재가 되고 박정숙 이사장은 배임 수재 공범이 됐죠. 어머니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경심 씨가 운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이사였다면은 혹시라도 돈 받고 수억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데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딱 이 상황에 맞춰서 정권 차원에서 이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라는 양정철 오랜만에 나오죠. 드디어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소 민주연구원 원장이 총대를 메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서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법원이 방관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김명수 법원,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한 마녀 사냥식 수사를 하고 영장을 남발하고 여론 재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 뭐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명수,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발탁을 했던 인물이죠. 발탁을 해서 정권 초반에 이른바 적폐수사, 보수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수사하면서 먼지털이식으로 털면서 이 법원과 검찰, 김명수 법원과 윤석열 검찰, 그때 초반에는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 검찰을 다 활용해놓고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미리 세기를 박으면서 법원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함부로 발부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토사구팽이죠. 그 전에 김명수, 윤석열을 앞세워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는 다 활용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팽시키는 겁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법원에 대해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함부로 영장 발부하지 마라. 속 말은 그거죠. 정경심에게 영장 발부하지 마라. 정경심에게 영장 발부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에게 영장 발부하지 말아줘.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오늘 이 정권의 압박, 급박이 먹힌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법원의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국 동생이죠. 조국 동생이 아시다시피 운동학원에 대한 허위소송 벌인 이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 채용하면서 2억 원 받은 이유,
이런 것이 있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버렸죠. 입원해버리니까 허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부산까지 가서 강제 구인해서 사실상 체포를 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법원에서 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 뭐 서류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젯밤이죠.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보통 법원이 이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뭐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 소명의 뭐 합당성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조국 동생은 본인에게 돈을 건네준 브로커 2명을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도망시켰죠. 본인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는데 영장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 브로커 2명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범은 구속을 시키고 주범격인 조국 장관의 동생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물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정경심 씨도 구속영장 검찰에서 신청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것이죠.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이런 것이 있는데 증거인멸, 지금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딸 표창장 위임한 걸 해달라 이렇게 급박하는 전화했고, 또 동양대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그 정권사 직원 숙해서 다 반출했고, 심지어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까지 다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또 정권사 직원 동원했고, 조국 장관 들어와서 뭐 부인 위해서 고생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짜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그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마 구속영장을 지금 조국 동생의 예를 보면은 정경심 씨도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식의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을 압박을 하고 조국 장관이 직접 벌써 검찰 개혁 방안 계속 발표하고, 그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게 결국 자기 가족 보호를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법원까지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저 강화문에 나온 이 엄청난 인파, 저 지금도 더 불어났습니다. 지금 뭐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엄청난 인파가 요구하는 사회 정의, 공정의 가치, 또 도덕성 이런 것을 거스르고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권 차원의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장의 민심이 오늘만 폭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하기 나름이었겠죠. 지금 보시는 동안 약간 불편하셨을 겁니다. 제가 뒷모습을 좀 가급적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얼굴을 좀 어둡게 처리를 했고, 그렇게 해도 지금 역광 때문에 뭐 화면이 매끄럽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군의 혼술이었습니다.